자, 오늘은 삼성증권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쇼폼 관련된 얘기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삼성증권이 투자 네컷이라는 컨텐츠를 최근에 좀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외부로 나와 있는 보도용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투자 네컷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계시잖아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뭐 용어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쇼폼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보 투자자를 위한 기업과 산업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자체가 길진 않고요, 조금 알기 쉬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쇼폼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삼성증권이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삼성증권 유튜브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데, 템톡, 뭐 돈파민, 주간 투자 전략 등등 상당히 좀 다양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컨텐츠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템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쇼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투자 네컷이라고 새롭게 공개된 이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폼에 해당을 합니다. 쇼폼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는 1분 이내의 영상들을 좀 빨리 보는 이런 부분을 말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3분으로 넘어가 있어서 이게 쇼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은 롱폼과의 경계가 조금 예, 애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3분 정도면 롱폼이라고 보긴 또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분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애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폼은 적응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에 패스트 캠퍼스에서 쇼폼 강의를 론칭을 했었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 쇼폼 강의를 하기도 하고 롱폼 컨텐츠 기획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아니 그럼 쇼폼, 롱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응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자 어떤 이런 주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런 어떤 타겟에 따라서 쇼폼이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롱폼이 어울릴 수도 있고, 이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뉴미디어 상에서 과거보다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과거보다 짧아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집중도를 끌어올릴 만큼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컨텐츠가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 적응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니까 삼성증권도 상당히 다양하게 쇼폼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 그리고 정리된 방식,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데, 요것들이 조금 과거보다 소비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면 직관적인 소통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또 이 희성비 측면에서도 좋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정보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쇼폼은 그냥 단순히 뭐 줄여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무조건 쇼폼만 해,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쇼폼 나는 모르겠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가보시는 거, 삼성증권의 사례처럼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컨텐츠에 대한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증권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 내부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컨텐츠 측면에서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의에 나갔더니, 그럼 강사님 컨텐츠의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우리 타겟 고객 측면에서 만들었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만들었으면 사실 컨텐츠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광고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겟 고객 측면에서 만들었으면 이건 컨텐츠에 좀 가깝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광고보다 소비를 좀 자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는 한 번 보고 넘기거나 아니면 안 보지만, 컨텐츠는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G로 나와 있으면 3G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고 또 공감하시겠지만, 광고는 넘기고 싶지만 컨텐츠는 내가 정말 재밌거나 도움이 되면 끝까지 봐요. 그러니까 노출 측면,
우리한테 스며드는 이 시간이 조금 더 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MZ세대 분들이 컨텐츠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광고는 별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성비 챙기려고 좀 더 컨텐츠를 찾게 되는데, 알파 세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광고로 모든 걸 다 처리하겠다? 예,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꼭 고민하셔야 되고, 삼성증권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누구나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컨텐츠를 만들지만 사실은 뭐 저는 좀 더 잘 만들고 싶은데 사실 뭐 여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벌면 예,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더 나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